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로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미증시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장중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 이 부분의 영향이 좀 컸었다. 그리고 업종별, 종목별 차이가 또 나타나다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지수는 이제 0.7% 하락해서 2330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치가 좀 잘못됐네요. 거래대금 자체는 9조 9,400억. 여기까지가 어제 장 종료 때까지 거래대금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11조 2,600억으로 나타났다가 됩니다. 그래서 약 1조 3천억 정도의 블록들이 어디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어저께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거래대금이 11조 정도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가 어제 매수를 했다. 그리고 기관이 매도했다. 맞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 매수를 한 반면에 기관에서가 매도를 했다 그런다. 기관의 매도가 대부분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매수가 조금씩 계속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이제 기관에서의 프로그램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부분은 결국 베이시스가 약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외인들이 어제는 2,600개 정도 선물해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해서 매도하면서 베이시스가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 물량이 출회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거나 기관이 사는 종목은 일부 종목군들에 한정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누적순 매수는 3,700개야. 그래서 앞전에 만기 이후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장 많이 샀을 때가 7,500개였었는데 그 수치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은 한 절반 정도 수준의 순매수로 유지가 된다 됩니다. 그다음 베이시스는 0.3%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의 약한 구조가 되어 있다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장중에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다만 시장에서 상승이 결국은 축소되어서 마감이 되었다는데 시장에서 그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어제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고가 대비해서 약 15% 정도 하락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떨어졌었다 되죠. 다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반등 거래 대금이 강하게 실려줘야지 신뢰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구조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상승이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만들었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가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상당히 강한 매수를 보여줬었다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2,300억이라는 대금의 매수를 보여줬었다 된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우선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 이 정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 발표한 것 중에서 시장에서 사실 반등의 트리거다라고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국내 GDP 성장률 이 부분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컨센서스가 1.7% 정도였었는데 1.9% 분기 성장을 나타내 줬었다 되죠. 실제 8월 달에 국내에서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소폭 하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실제로 예상치를 상회했다 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볼 때가 약 1.3% 정도 이제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다 그런다. 4분기에 얼마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1% 전후의 연간 성장률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 부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 자체를 높인 쪽이 어디냐 이 부분이 바로 수출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을 만들었었다 그런다. 수출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 수출 자체가 반도체를 중심한 IT라든지 그리고 외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뭐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상당히 높은 수출 중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역시도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온 쪽이 대부분이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수출주가 중심이 되는데 그 부분이 동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5중 전에 여기서 관망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5중 전에가 향후 5년 그리고 향후 10년, 15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거냐 여기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고 중국에서의 경제 성장 자체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경계감도 가지고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시장에서 요 근래 들어서 오중전을 앞두고 경계감이 확대된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소폭의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혼주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죠. 우선은 시장에서 어제 국내 장중에도 나타났던 뉴스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양책 자체를 대선 이후로 대규모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대선 전에 부양책에 대한 합의는 없다. 다시금 확인된 그런 케이스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 부분이 된다. 현장 투표에서 결국은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편 투표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것이고 그에 따른 불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경계감을 키웠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다우지수가 0.8% 정도 하락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64%로 상승을 하면서 혼주세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우선은 코로나 확산이 이어진다라는 부분은 뭐 여전히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으로 보게 되면은 그동안 시장에서 언택트 이런 쪽에서가 상대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빅테크 언택트 쪽에서가 강세를 띄었다 되고요. 부양책 자체가 대선 이후다라고 됐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경기 관련된 쪽에서가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2.7% 상승해서 33.3까지 올라왔다 그런다. 35선 정도까지가 열려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증시가 이제 오늘 수요일까지가 조정의 마무리를 하느냐 이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 39불 전후에서 움직인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약밥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전에 국내 증시가 하락한 부분이라든지 장중 환율이 하락한 부분 이런 걸 감안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보합권 이상을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93선 전후에서 마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전일 장중에는 112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환율에서는 1129.5원으로 1130원 전후 비슷하다가 될 겁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카죠.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 자체는 이제 거래소가 0.5% 정도 하락했고요. 그다음 코스닥이 0.7% 상승, 대형이 0.5% 하락, 그다음 중형과 소형 이쪽에서가 1% 하락, 0.4% 하락 이렇게 나눠졌다 되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동차, 이제 어제 기아차 같은 경우가 워낙에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폭의 급등이 나타났던 케이스였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인터넷 쪽에서가 소폭의 강세를 보여줬었다 정도. 그 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나타낸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우선은 이제 은행이라든지 보험 최근 들어서 상승을 많이 보였던 쪽에서 차익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고요. 철강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케이스였습니다. 의료 역시도 최근 들어서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나머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과 언택이라든지 이런 쪽이 전반적인 반등을 보여줬었다 그런다. 이제 오전 들어서면서부터 코스닥의 약세가 언택트의 상승도 눌렀다 되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강세를 띄었던 쪽에서도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의 영향이 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자동차를 가장 많이 샀다 됩니다. 그러니까 기아차가 실적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실적을 가지고 내년 시장을 전망을 하다 보니까 현재 기아차의 주가가 연중 고가를 경신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싸 보인다 이런 관점이 되겠죠. 그 다음 시젠 역시도 동반 매수로 강세를 띄었다 되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라든지 LG 화학 이런 쪽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강하게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100억 이상 대부분 다 들어왔다 그러는데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생명, LG전자, 카카오, 하나솔루션, 3사SDI까지 해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라든지 그 외적인 기업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시총 상에 대해서는 매수 규모를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반면에 매도를 한쪽을 보게 되면은 아모레 퍼시픽이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이제 그 외적인 금융, 우리금융이라든지 이런 쪽도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NC소프트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그 외적인 약간은 종목별로 매도를 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 매도한 것이 롯데케미칼, 신세계, 금호석유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은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매도 규모는 전체적으로 크지 않았고 매수 쪽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인데, 기관에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가 없었고, 그 와중에 투신이라든지 보험, 연기금 이런 쪽에서 소폭의 매수를 보여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물량 출하가 강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쪽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삼성 SDI 역시 실적이 예상치를 약 30% 정도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다 그런다. 역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몇몇 개 들어오긴 했지만 실제로 규모가 다 작았죠. 그래서 매수 자체가 이제 삼성 SDI까지가 100억 이상 들어왔고 실제 뭐 기아차 같은 경우가 1,100억 들어왔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들 중심으로만 들어왔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1,600억 정도로 프로그램 매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되고 그 다음에 시총 순위로 하이닉스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역시 매도가 나오는 모습 비슷했다가 됩니다. 자, 미 대선 이제 일주일 남았죠. 미 대선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1980년도 이후에 국내 코스피에 어떤 영향을 줬었느냐 이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선거일 전 약 50일 정도 전부터는 오히려 강세를 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 선거 전에는 미국에 대한 정책 방향이 어느 쪽에 실렸느냐에 따라서 국내에 따른 그 해당 업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이 강세를 띈다 되고요. 그러고 나서 선거가 들어오기 전에는 상승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된다 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이 거의 나타나지 못했다 되죠. 왜 그러냐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결과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줘야 되는데 트럼프가 불복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 자체가 딱 선거 개표를 하는 현장 투표가 나왔을 때 바이든이 이제 확연하게 승리를 하지 못한다 되면 불복 가능성에 따라서 장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앞전에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상승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상승 쪽으로 결국 간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다. 이런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가 현장 투표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한다, 당선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불복 신청을 하거나 할 거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시장에서 불확실성의 제거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남은 기간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그 정도만 시장에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약간 박스권 패턴 안에서 이제 변동이 조금 있다 정도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약간 삼각 패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딱 2330포인트에서 마감이었는데 현재 자리대에서 위쪽 방향으로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냐 이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증시에서도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GDP 성장률 발표를 하는 목요일 날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고 국내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주주 환원 정책에서 어떤 내용을 할 거냐 이 부분 역시 중요하다고 되겠죠. 그래서 하단 자리대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중요한 날짜는 내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시총 순위 변화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딱 9월 1일입니다. 위에가 9월 1일이고 그리고 바로 밑에가 어제가 되는데 시총 규모를 보게 되면 9월 1일 날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1651조였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가 1652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9월 1일 날부터 어제까지 시총은 똑같은 자릿대에서 왔다 갔다 했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차이는 뭐냐면은 앞전에는 시장에서 시총 최상위와 그 다음에 빅7이라고 얘기하는 쪽 이쪽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할 때 반도체가 22.8%였고 빅7이 17.06% 정도 차지했었다 됩니다. 그래서 총 9개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장에서 40%라는 비중을 차지했었다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반도체 쪽에서가 25.2%까지 늘어났고요. 빅7이라는 한 쪽이 15.3%로 약 1.7% 정도 축소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 9종목이 40.53, 조금 더 높아졌다 정도 이렇게 되겠죠. 차이는 뭐냐? 앞전에 딱 8월 31일까지입니다. 8월 31일까지가 시장에서 네이버라든지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세트리온, 카카오, 삼성 SDI, NC소프트까지 해서 빅7이라는 한 쪽이 특히 최상위가 53조, 52조, 51조까지 늘어나면서
하이닉스의 시총 54조 수준을 육박했었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 상장주에서 시총 2위 종목이 나올 것이고 시총 2위 종목은 시장을 주도를 했었다. 이게 과거의 사례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에서 주도를 할 거냐라는 형태가 사실 증권사라든지 리포트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역대적으로 시총 2위를 차지한 기업은 실적 자체가 받쳐줘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데 실적이란 부분이 확인이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실적이 확인 안 되고 한쪽으로 좀 과하게 올라갔었다. 이 부분이 된 건데 그게 현재는 어떻게 되냐. 전체 시총은 똑같지만 실제적으로 네이버라든지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총 3, 4, 5위 동일하다가 되는데 시총이 이제 46조, 44조, 42조로 앞전 대비해서 20% 이상이 대부분 빠졌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총 순위는 동일하다가 되지만 시장 내에서 업종별로 순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앞전에 8월 30일에 9월 1일에 대비해서 상승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상승한 것이 현대모비스라든지 삼성물산, 기아차, 그리고 포스코, KB금융, LG전자, 삼성 S대스 이렇게가 현재는 시총이 올라왔다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서 지수 자체는 시가총액은 동일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시총 상위에서의 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 외적인 쪽에서는 서로 왔다 갔다 했다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라간 쪽은 어디냐? IT,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금융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를 보니까 실적이 이만큼 좋았으니까 현재의 주가가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과하게 올라갔던 단순하게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크게 나타났던 쪽이 빠졌다는 얘기고 반대로 실적이 받쳐주면서 저평가다, 경기다, 경기 관련이다 라는 쪽이 강세를 띠는 과정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가 이제 좀 중요하다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9월 1일부터 어저께까지의 업종별 등락을 보게 되면 가장 강세였다가 항공해운입니다. 그러니까 해운주들에서는 뭐 HMM이라든지 페노샤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고 대한항공 역시도 상승을 했다 되죠. 그리고 가장 상승을 많이 뽑았던 것이 현대글로비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강세를 뽑았다가 바로 IT가 되겠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가 은행, 자동차, 보험, 그리고 철강, 그리고 시장에서 그동안 유통 관련해서 저평가되는 것들이 움직였다 되고 그리고 의류 쪽이 상당히 강했다 되죠. 그러니까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조정을 좀 더 보였다라고 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유통, 유틸리티, 금융 이런 쪽에서 차익이 떨어졌다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확연하게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났었다 된 겁니다. 그래서 하락의 중심이 결국 뭐였냐? 제약, 서비스, 음식료. 시장에서 그동안 언택트 관련으로 시장 주도주다라고 한쪽에서가 차익이 떨어졌다 되죠. 그러면 향후 시장에서 미국에서의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을 때 그때 시장에서 강세가 낙폭 가대가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현재 강세 띄고 있는 경기 민감 가치 이쪽에 강세 뜰 거냐 결국 또 그 싸움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낙폭 가대로 낙폭 가대대로 기초 반등이 나오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실적 기대를 가지고 강세를 띄우고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빅7 개인들 수급 비중 한번 보도록 하죠. 개인들 같은 경우 사실 조금 이게 차트로 한 종목씩 보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실제로 개인들이 전체 순매수 업종 내에서 빅7에 대한 비중이 앞전에는 8월달까지는 약 3조에서 2조에서 3조 사이가 개인들의 순매수 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질 때마다 개인들은 당연히 사겠죠. 왜?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있고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50조가 넘어가니까 그 이상 간다라는 식으로 시장 분위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전체적으로 언택에 관련된 빅7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약 3조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의 순매수 업종 내에서의 빅7 비중 자체는 20%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택트 관련이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빅7이라는 종목군들이 전체 개인들의 5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는 다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사실 성장 타이틀에서 중심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쪽과 더불어서 코스닥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코스닥이 더 세게 받는다는 거고, 빅7 역시도 조정폭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빅7 이 성장주다라고 하는 쪽이 결국은 향후 성장에 대해서는 의구심은 시장 아무도 안 갖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실적이 보여줄 것이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확연하게 보여줘야지만 시총이익이라는 자리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나타나야지만 시장에서 확연하게 이쪽은 주도, 향후 몇 년 동안 주도할 거야, 이게 가능해진다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우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괜찮게 잘 나왔다 되죠.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갈 수 있다 되는 거고, 인터넷에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그쪽도 어느 정도 괜찮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문제가 된 거는 결국 제약바이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대형지수 보도록 가죠.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채널 패턴으로 계산한다 했을 때도 중간 마디자리에서 위쪽 방향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약간은 삼각 패턴을 본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와서 위쪽 방향 가느냐, 이게 내일 굉장히 중요하다, 동일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코스닥은 755에서 775 이 사이에서 바닥을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당히 강하게 실렸다는데 거래 대금이 좀 작았다 부분과 여전히 신용이 많이 해소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결과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V자 반등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하냐, 여기서 바닥 따지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미래선 7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된다 그러는데 사실 여기도 아직까지 관건이 남아있죠.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현장 투표가 바이든이 이긴 것이 확인이 되면은 불확실성 해소고, 그렇지 않다가 될 경우는 불확실성이 지속이 된다됩니다. 다만 현재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보게 될 경우는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추가 부양책은 선거 이후가 되기 때문에 선거 부양책, 추가 부양책 자체도 선거 이후에 시장에서 모멘텀을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 전까지가 국내 증시가 어느 쪽으로 무게를 잡아주고 어디서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냐, 이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8월 31일 날 방송할 때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경기 민감 대치 가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간에서 이제 포트를 잡고 갔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현금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물론 갖고 있는 포트 중에서 손실인 종목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분산을 했느냐, 그리고 수익이 올라올 때마다 비중 조절을 했느냐, 사실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 관련 대표주들 여전히 실적 발표 굉장히 많은데 어닝 서프라이 비율이 높다. 대부분이 수출이라든지 대형주들 중심이 다 좋게 나온다 되고요. 수급 자체가 개인들이 여전히 많이 샀긴 했지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업종들, 열심히 동반 매수하는 업종들이 현재 어느 쪽이냐, 동일하다 됩니다. 그래서 밴드 자체는 동일한데 밑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회복하느냐, 오늘도 양봉이 중요하다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업종은 여전히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